트럼프가 또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잘 나가던 미국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관세 폭탄 맞았거든요. 25%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패닉 상태고 투자자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실제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하고 어떤 종목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쓰는 구체적인 투자 시나리오 3가지를 정리해뒀거든요. 앞부분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실전에서 내 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지에 대한 답입니다. 중간에 끊으면 그냥 뉴스 하나 본 거고, 끝까지 보시면 실제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전말부터 정리해볼게요. 2025년 1월 27일 새벽, 트럼프가 자기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를 올렸어요. 내용인즉슨 한국 의회가 우리가 맺은 역사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자동차와 제약, 목재를 포함한 여러 품목의 관세를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되돌린다예요. 작년 4월에 처음 무역전쟁 시작됐을 때 트럼프가 25% 관세 때리겠다고 위협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 약속하면서 7월에 15%로 낮춰받았고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까지 봤잖아요. 그 모든 걸 이제 와서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명분이 있어요. 작년에 대통령끼리는 약속했는데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줘야 하고 지원 법안도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여대야소 상황에다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묶여 있었던 거죠. 트럼프는 이걸 계약 위반으로 본 겁니다. 자기는 관세 깎아줬는데 한국은 약속한 투자를 빨리 진행 안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최근에 우리 재무장관이 환율이 너무 높아서 2026년 상반기 대규모 투자는 어렵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트럼프한테 결정타를 날린 셈이죠.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이라 결과만 봅니다. 국회 사정이 어떻고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약속 지키든지 아니면 벌금 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27일 조치는 한국 정부한테 보내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핑계 대지 말고 빨리 약속 이행하라는 강력한 경고장인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더 내는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훨씬 더 싫어하거든요. 관세가 25%로 확정되면 기업들이 거기 맞춰서 다시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확히 어떤 품목까지 포함되는지, 예외 조항은 있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멈춰버린 상황이죠. 그동안 코스피가 5,000포인트 찍으면서 축제 분위기였는데 찬물 확 끼얹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한국 시장 신뢰도가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라고 봐야 해요. 25% 관세가 진짜 어느 정도 타격인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에 5천만 원짜리 차를 판다고 칩시다. 15% 관세면 750만 원만 세금으로 냈어요. 이 정도는 우리 기업들이 마진 줄이거나 원가 절감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5%가 되면 세금만 1,250만 원입니다. 차 한 대 팔 때마다 500만 원씩 세금이 더 붙는 거예요. 현대차나 기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요. 가격 올려서 소비자한테 부담 넘기거나 회사가 손에 다 떠안거나. 전자 선택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일본 차나 미국 차 사겠죠. 후자 선택하면 회사 이익이 박살납니다. 어느 쪽이든 지옥인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랑 기아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이건 심리적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거든요. 2018년 무역전쟁 때도 관세 얘기만 나오면 자동차주가 곤두박질 쳤었어요. 그때랑 지금 차이는 지금이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돈 엄청 잘 벌고 있었거든요. 잘 나가던 와중에 뒤통수 맞은 거라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엔 트럼프가 정밀 타격을 했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 때리겠다고 뭉뚱그려서 말했는데 이번엔 정확하게 품목을 찍었어요. 자동차, 제약, 목재, 특히 제약이 포함된 게 뼈아픕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뚫고 있었거든요. 미국 제약사들한테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CDMO 사업이 핵심인데 여기에 관세가 붙으면 미국 제약사들이 우리한테 일감 주기 부담스러워져요.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이건 우리 바이오 산업 성장 엔진에 모래 뿌리는 격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이 제일 아파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찌른 거예요. 환율이라는 변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위협하고 있어요. 보통은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한테 좋다고 배웠잖아요. 1달러 벌어올 때 원화로 바꾸면 돈이 더 많이 생기니까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높은 환율을 환율 조작이라고 의심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원화 가치 떨어뜨려서 수출 늘리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관세 인상에는 환율로 이득 보는 거 관세로 다 토해내라는 징벌적 성격도 섞여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이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환율이 올라도 수출기업 주가가 안 오른다는 거예요. 환율 오를수록 트럼프 압박이 더 거세질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협상 패턴도 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던져요. 상대방이 겁먹고 떨 때 슬쩍 협상 테이블 여는 게 그의 스타일이거든요. 얼마 전 캐나다한테 100% 관세 때리겠다고 협박했다가 캐나다가 백기 들자 슬그머니 봐줬잖아요. 유럽한테도 똑같이 했고요. 이번 한국 건도 진짜로 25%를 영원히 받겠다는 뜻보다는 한국 정부랑 국회 압박해서 투자금 빨리 내놓으라는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될 때까지 시장은 롤러코스터 탈 거예요. 이 변동성 버티는 게 이번 투자의 핵심이죠. 정치 리스크가 경제 펀더멘탈을 흔들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펀더멘탈이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데 운동선수가 기술 아무리 좋아도 기초 체력 없으면 경기 못 뛰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한국 국회 상황 보면 여야가 극한 대립하고 있어요. 야당은 3,500억 달러 투자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냐며 반대하고 정부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죠. 트럼프는 이 틈을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한국 내부 분열 이용해서 자기 이익 챙기려는 거예요. 이건 기업들이 아무리 차 잘 만들고 약 잘 만들어도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정치가 안 풀리면 경제도 안 풀리는 구조적 늪에 빠진 거죠. 그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를 피해야 할까요? 피해야 할 곳은 당연히 자동차와 제약입니다. 현대차,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소나기가 아니라 태풍이 불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로봇으로 주가 올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운드리 사업 잘하고 있어도 태풍 앞에서는 다 뒤집힙니다. 관세가 확정되거나 정부가 확실한 대책 내놓기 전까지는 이쪽 섹터 계속 바닥 모르고 흔들릴 거예요. 반면 이 난리통에도 웃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랑 방산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한국 때리면서도 동시에 한국한테 간절히 원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배입니다. 미국은 지금 조선업이 거의 망했어요. 근데 중국 해군은 점점 커지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군함 만들고 수리할 능력이 필요한데 그 기술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보면 트럼프가 한화오션 같은 우리 조선사들한테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라, 와서 배 만들어달라 이렇게 러브콜 보내고 있어요. 이번 관세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조선업 투자를 선물 보따리로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조선주들은 정부 지원도 받고 미국 시장도 뚫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안보 무임승차론 이야기해요. 동맹국들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미국 무기 더 사주거나 한미 방산협력 강화하는 식으로 트럼프 비위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LIG넥스원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기업들이 수혜 볼 수 있어요. 안보 불안해질수록 방산주 가치는 올라가는 법이니까요. 월가 기관 투자자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확인할 건 한국 정부와 국회 움직임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설득해서 비준 동의안 빠르게 통과시키거나 특별법 만들어서 투자 지원 확정 짓는다면 그때 자동차주 다시 봐야 해요. 악재 해소되면서 주가가 V자로 급반등할 수 있거든요. 100% 정치적 이슈라서 정치 풀리면 경제는 바로 제자리 찾아갑니다. 이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되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황이 질질 끌리는 경우예요. 여야가 계속 싸우고 트럼프는 계속 협박하면 시장은 지칩니다. 주가는 옆으로 기거나 계단식으로 하락할 거예요. 이때는 조선이나 방산 같은 정책 수혜주로 돈이 몰립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걸 주는 섹터만 살아남는 장세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최악인데 한국이 맞불 놓는 겁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우리도 미국 물건에 관세 먹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렇게 되면 코스피 4,000선도 장담 못합니다. 이때는 주식 다 팔고 현금 들고 있어야 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내가 가진 종목이 트럼프 입에 오르내리는 종목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 종목 수출 비중이 높은지,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뉴스에서 국회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국회가 움직여야 돈이 돌아요.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거든요. 리스크 포인트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낙관론 조심해야 합니다. 설마 진짜 25% 하겠어? 이러다 협상되겠지 하는 생각 말이에요. 트럼프 일기 때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가 1년 넘게 고생했거든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말이 곧 법이고 정책이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관세 폭탄은 한국 정치 논란이 경제 위기로 전이된 사건입니다. 트럼프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제약을 볼모로 잡았어요. 하지만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조선과 방산 섹터는 오히려 더 강한 동력 받을 수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아직 트럼프의 구두 경고일 뿐 행정명령으로는 시행 안 됐다는 점이에요. 또한 한국기재부 정부는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공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쫄지 말고 이번 상황 같이 지켜봅시다.
오늘 이야기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밤새서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 같이 부자 됩시다.